그래서 많은 렉틴 성분들이 염증을 유발해가지고 신경을 손상하고 세포를 사멸하고 그 다음에 혈액의 점성을 증가시키고 유전자 표현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내분비 기능을 교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렉틴 있는 걸 많이 먹게 되면은요, 염증을 우리가 유발하고 신경 손상이 오고 세포도 사멸하고 그 다음에 혈액 점성을 증가하니까 이제 혈압도 높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표현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내분비 기능을 교란시킨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음식에 렉틴이 존재하고 있어서요, 렉틴 성분을 전부 삼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일 자기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기타 만성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면은 렉틴을 제한하는 식단을 통해서 이 점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문제되는 렉틴 함유 식품들이 우리가 콩, 곡물, 가지, 감자, 피망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우리 인간의 몸하고 동물의 몸에 갖고 있는 그 렉틴하고 잘 결합하는 특정 당 분자가 있는데 동물에는 이게 결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하고 코끼리는 우리가 NUOAC라는 아세틸 류민산이라는 게 있어서요, 요거는 렉틴하고 잘 결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내 벽에 있는 쪽에 렉틴이 붙게 되면 이게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걸 일으키는 거예요. 동물은 괜찮고요. 그래서 만약에 풀을 먹던 코끼리를 곡물로 먹였을 때 코끼리 수명이 한 50% 줄고 그 다음에 동맥경화가 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글루텐이 더 중요한 거는요, 이 글루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밀, 보리, 호밀, 특히 기리의 단백질은 글루텐의 무수한 렉틴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그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불에그, 포구, 관절염, 염증 뭐 이런 거가 나오는데 거의 모든 곡물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WGA라는 소맥배아 응집소라는 거는 흰 빵에는 글루텐만이 있는데 이렇게 통밀빵에는 WGA라는 거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WGA가 왜 그러냐면은 유난히 이게 작은 단백질이라서요, 건강한 장내벽도, 건강한 벽도 바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WGA의 부작용을 보면은요, 이게 인슐린처럼 행동을 해요, WGA가. 그래서 인슐린은 사실 이제 그 세포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글루코즈, 혈당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데, 얘가 지방세포에는 인슐린하고 붙어갖고 문을 계속 열어서요, 계속 인슐린이 문을 열어주니까 포도당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게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라든지 이런 쌀에는 이 WGA가 있는 성분이 있어서요, 계속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세포에는 또 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슐린은 여러분들이 보듯이 뭐 가운데에 아연이 있고 6개 히스타민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게 혈당치를 낮춰주는 단백질성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췌장에서 분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포도당을 옮겨주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그 당뇨병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당이 근육세포로 가는 걸 막아요, 이 WGA가. 그러니까 근육이 영양 공급을 갖다가 줄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근육이 안 붙고 살이 푹 처진다든지, 그 다음에 또 얘가 그 인슐린이 WGA에 막혀갖고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얻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근손실이 일어나고 노화가 되는데, 이게 바로 인슐린 모방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지방은 아까 같이 증가하고, 또 신경세포에도 얘가 인슐린을 못 가게 차단해 가지고요, 뇌세포와 말초신경을 죽여서 치매, 파킨슨병, 말초신경증이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 외에 뭐 나쁜 점도 있지만은 하여간 이렇게 심각한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도 최근에 많은데,
이것도 여기에 기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특히 이제 밀귤에 들어있는 WGA, 크기가 작아서 창자벽을 그대로 빠져나가는 WGA가 파스타, 빵, 과자는 물론 햄버거, 호밀, 보리, 현미 등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걸로 이제 약간 충격을 먹었는데, 저도 뭐 현미가 좋은 줄 알고 현미도 많이 먹었지만은 이게 뭐 렉틴뿐 아니고 이 WGA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67세 환자가 당뇨, 고혈압, 심장혈관, 오른쪽 무릎 인공 수술을 했는데 렉틴 프리 음식을 먹고 몇 년 안에 전부 완치했다는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도 우리가 뭐 다리를 많이 써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장에서 염증을 생겨가지고 렉틴하고 지질 다당류가 몸속으로 보내가지고요, 이 렉틴이 우리가 그 관절 표면에 있는 아까 얘기한 시알산이라는 그 세포 수용체에 붙어서 우리가 보통 관절염이 우리가 다리라든지 뭐 손을 많이 써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관절염이 우리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균 때문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내에 유해균하고 그 다음에 장이 누수된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렉틴하고 지질 다당류가 몸속으로 가서요, 그게 관절 표면에 있는 아까 얘기한 시알산, NUOAC라는 단백질에 얘가 결합해가지고 이게 딱딱해져서 가시처럼 돼서요, 자기 면역이나 공간에 염증을 일으켜서 관절염이나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이 누수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게 머리 치매라든지 이런 쪽에 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에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대장에 대장염, 대장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절염이라든지, 축농증이라든지 모든 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의 만약 관절염 걸린 분들이 거의 5년 안에 심장에 문제가 있고, 심장에 문제 있는 분은 거의 5년 안에 관절에 문제 있다. 그 저자가 자기가 이제 그 임상 실험한 결과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가장 파괴적인 렉틴 식품이 뭐냐 하면은 곡물하고 검정콩, 강낭콩, 편두, 대두 같은 콩 및 채소류에 다량의 렉틴이 들어있습니다. 좀 쇼크죠. 왜냐하면 이거 보통 우리가 먹는 거라서요. 그 다음에 유제품인데 특히 곡물을 먹고 자란 가축에서 생성하는 유제품. 그 다음에 콩과 채소류를 모든 콩류, 땅콩, 대두, 가지, 감자, 피망 같은 가지과 채소. 그 다음에 밀과 벽과 씨앗, 보리, 옥수수, 기장, 귀리 및 호밀. 그래서 대부분의 렉틴은 말이죠, 전염증성 성분으로 렉틴 성분이 염증을 일으키고 최종 당화산화물을 생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 내벽을 지키는 방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장의 유익균은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사슬 지방산인 뷰티레이트를 만드는데요, 요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고 비만, 당뇨를 예방하고 요런 데 효과가 있어요. 암하고 뇌 건강에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이렇게 먹으면 좋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자벽을 보호하는 다른 유기물로는 폴리아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염 성질이 강하고 자가포식 아니면은 촉진, 뇌 기능을 조절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폴리아민 식단은 넘어가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오징어, 굴, 게, 가리비 등 조개, 그 다음에 그 발효식품, 십자화과 채소, 녹색 채소, 버섯, 말차, 헤이즐넛, 호두, 견과류의 씨앗, 그 다음에 닭간, 숙성 치즈, 멘탈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리페놀은 우리가 그 장 유해균의 밥이 돼서 이걸 포도, 와인, 딸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는 하루에 한 170ml 정도 마시면 좋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내 유익균에 이제 또 밥이 되는 이 폴리페놀은 올리브유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 책에서는 우리야 뭐 한국에서는 그렇지만 외국 쪽에서는 일주일에 1리터 정도 올리브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유익균이 올리브유의 포리페놀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은 또 세포를 자극해서 자가 포식을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견과류, 호두 이런 것들은 박테리아를 생산하는 뷰레이트 수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렉틴 함유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채소는 렉틴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삼가하는 겁니다. 사실 먹지 않는 건데 사실 뭐 그럼 먹을 게 없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과일 및 채소는 껍질을 벗기고 씨앗을 제거해서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황곡보다는 백곡을 차라리, 그러니까 이제 현미라든지 통밀이라든지 보다는 그 WGA 때문에 차라리 흰색이 낫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곡물을 선택해서 효모나, 그죠? 효모 반죽을 활용해서 발효된 것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새싹, 콩, 곡물 및 씨앗은 예외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싹을 틔워서 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발효식품을 발효하게 되면은 렉틴이 한 85% 이상이 분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밥솥을 활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귀리, 밀, 보리 뭐 이런 거는 압력밥솥 사용해서 잘 분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기 찜솥은 하더라도 그게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하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끝이라.